안녕하십니까. 2024년 12월 달입니다.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12월 달 오른쪽부터 살펴보기를 하죠.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육체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육체적으로 제대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가 상당히 클 수 있겠고, 또 육체적으로 못 움직이는 그런 어려움을 탈피하는 노력 일환으로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, 다시 말해가지고 꾀돌이 기질이 좀 나오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당연히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일들이 적성에도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제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보득한 일로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, 아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부침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포함되니까 여러모로 좀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12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7세, 67세 되시는 분들, 무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황식기에 해당하시고요. 1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황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모든 면에서 조금 불안정한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좀 절실한 시기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19세, 79세 되시는 분들, 병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격식기에 해당하시고요. 12운성은 역시 태지네요.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참고하기로 하고요. 31세, 91세 되시는 분들입니다. 갑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. 정식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씻겨주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어린아이 목욕시키면 어떻습니까? 금방 웃다가 울다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과정을 준 것이죠. 당연히 그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돈과 착각도 좀 따르기 쉽겠고, 또 운세 자체도 기복과 부침이 좀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목욕지다 보니까 유흥이나 이성관계에 관심이 좀 큰 시기지만은 오히려 구설수에 힘을 이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이성교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, 아니면은 영업직이나 상담직 같이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오히려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43세, 103세 되시는 분들, 임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흑식기에 해당하시고요. 천간으로 중이 오고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합니다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가진다면은 오히려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합니다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기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주변을 통할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고, 매사 좋은 결과가 따르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고집이나 아집,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마찰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5세 되시는 분들입니다. 경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.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좀 줄어들고 의욕과 욕망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다
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일출이에 소홀하다 보니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겠고, 또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배신과 반목도 따를 수 있겠고, 또 불화와 갈등도 많을 수 있으니까 대인관계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3일날 천살에 이렇게 형살이 오네요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형살까지 오다 보니까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이렇게 천을 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리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날 연살에 여기는 육합이고요. 여기는 도화, 여기는 천간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 포함되어 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이성교제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육합과 천간합이 함께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대결한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6일날 월살에 여기는 지지충이고요. 공망, 여기는 백호살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추살을 갑니다. 별일 아닌 일도 좀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느껴지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그 충까지 있고 백호까지 있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 당연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또 노력에 비해서 결실도 좀 부족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 추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현상 유지 목표로 하루 보내시는 게 유리한 그런 날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7일날 망신살의 원진, 여기는 공망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최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갈등과 시비도 받고 노력에 비해서 결실도 안 따르다 보면은 정말 망신만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이런 날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8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제도 될 수 있겠고, 또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인데,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대결한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9일날 반한살에 여기는 형살이고요. 여기는 천을귀인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정도의 시간인데, 이렇게 형살이 오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노력한 일로 인해 가지고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그렇지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순간에는 또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도 좀 포함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1일날 육해살에 이렇게 방합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뜻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방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을 좀 극복하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문장성입니다. 공부를 하거나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런 날 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. 여기는 천을귀인이고 요건 압록입니다. 이런 부분들은 어렵거나 중요한 그런 일들 할 때 이런 날 하시면은 운세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무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지요. 천을귀인 압록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거나 선거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날 날짜 잡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문장성 있는 이런 날은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이런 날 하시면 도움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 도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, 아니면 부부간에 연인간에 데이트 하실 때도 이런 날이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 공망 같은 경우에는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날이니까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일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날들은 결혼식이나 약혼식 같은 이런 행사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다음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나 부부간의 불화 갈등 이런 게 있으니까
나들이 같은 거 조금 삼가는 게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병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날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갑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날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임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? 천을귀인, 압록, 문창, 도화, 공망, 백호 그 신살에 맞춰가지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자, 경술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자, 이 부분들은 합충 형파나 각종 신살에 대한 간단한 해석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운세 보시면서 부호가 나올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12월 달 월운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